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와 남편 사이엔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시댁 식구들 때문에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특히 저희 시동생이랑 시모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시면 아마 다들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냐며 화를 내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지방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살았어요. 맑은 공기의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정말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냈답니다. 저는 성격이 조금 활달하고 적극적인 편이라 중학교 때 학교에서 방송부에도 들어갔었어요. 저와는 달리 공부만 열심히 했던 오빤 제가 방송부에 들어간 걸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우와, 방송부에 들어가면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난 그런데 들어가는 건 생각도 못 해봤는데. 역시 넌 나 같은 책벌레하고는 달라도 뭐가 다르네. 오빠도 알겠지만 난 공부엔 별로 흥미가 없잖아. 근데 방송부에선 방송 장비 다루는 법도 배울 수 있고 우리 학교 선후배들이랑도 친하게 지내게 돼서 얼마나 좋은데. 내가 요즘 방송부 때문에 학교 생활이 더 재밌다니까. 결국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전 고등학교 졸업 후에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어요. 반면 저희 오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서울에 있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죠. 각자 하는 일은 달랐지만 그래도 이만큼 키워주신 부모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오빠가 먼저 결혼을 하고 저도 30대 초반에 저보다 3살 많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직업은 군청 공무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워낙 다정해서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들도 잘 챙기더라고요. 여보, 이번 달 19일이 아버님 생신 맞지? 그래도 결혼하고 첫 생신이라서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은데 아버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셔? 아무래도 한식을 제일 좋아하시겠지? 당연하지. 우리 아빠 시골 사람이라서 된장찌개 없으면 밥 못 먹잖아. 그러니까 비싼 레스토랑 같은 데 가는 것보단 차라리 그냥 구수한 된장찌개 나오는 한정식집 가는 게 제일 나을걸? 그래? 그럼 내가 한정식집 중에서 된장찌개 제일 잘하고 반찬도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 곳으로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나저나 아버님이 꼭 좋아하셔야 할 텐데. 나 아버님한테 진짜 예쁨 받는 사이가 되고 싶거든. 남편은 저희 가족 생일도 자기가 꼭 먼저 챙기고 저희 오빠가 직장 때문에 멀리 살다 보니 저희 부모님이 적적하실까봐 자기가 먼저 자주 찾아뵙자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한테 항상 고마웠습니다. 물론 저도 시댁 식구들과 잘 지냈고요. 시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소도 70마리나 키우셨는데 시댁에 갈 때마다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새참도 만들곤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새참 왔어요. 오늘은 매콤하게 비빔국수 좀 해왔는데 얼른 와서 드셔보세요. 아이고, 그럼 우리 새아가 솜씨 좀 볼까? 이야, 이거 비빔국수 때깔이 아주 좋네. 게다가 이렇게 막걸리까지 있고 우리 새아가가 새참 좀 준비할 줄 아는구나. 시부는 과묵한 편이었는데 제가 새참을 만들어다 드리면 그때만큼은 또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번엔 시모가 손으로 밭을 가리키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농사 지어서 우리 아들들 키운 거야. 그래서 우리 큰아들은 공무원 만들고 우리 작은 아들은 우리 후계자로 키우고 있잖아. 뭐 우리 딸이야 시집 갔으니 남의 집안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사실 시누인 저보다 1년 먼저 결혼했는데 서울 가서 사느라 명절 때 아니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동생은 취직을 하지 않고 시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고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시동생이 시모한테 밥 달라 물 달라 하면서 시키는 걸 보면 철없어 보일 때도 있었지만 시부모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길래 저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과 행복하게 지내면서 아들 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4년 정도 되었을 때 시동생이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다며
저와 남편한테 소개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시동생의 여자친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동생이 만나는 여자친구가 제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뭐야, 너 민정이 아니야? 나 선이야, 선이. 너 나 알지? 중학교 때 우리 같이 방송부 했었잖아. 세상에, 선이 언니가 오빠네 형수님이었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알고 보니까 시동생의 여자친구가 제가 중학교 때 같은 방송부를 했었던 2년 후배였던 거예요. 게다가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를 나왔어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동생이랑 결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아는 동생이 제 동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기쁘더군요. 그 후 둘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고 한때 알고 지낸 민정인 제 동서가 되었답니다. 시동생이 시부모님이랑 같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당연히 동서가 시댁에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농사일도 잘 돕고 살림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우와, 냉장고에 이것들이 다 뭐야? 이거 다 동서가 해놓은 거야? 아니, 어쩜 이렇게 사람이 꼼꼼해? 아, 원래 음식할 때 대파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대파 한 단 사다가 일부는 잘게 다져놓고 또 일부는 어슷 썰어 놓고 또 나머진 길쭉하게 채 썰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필요할 때 쓰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찌개 끓일 때 들어가는 야채들도 한 번 끓일 양만큼 다 소분해서 냉동시켜 놓으면 된장찌개도 진짜 금방이에요. 아니면 이거 다져서 볶음밥이나 죽 끓일 때 써도 엄청 편하고요. 야, 동서 진짜 장난 아니다. 내가 이거 동생한테 좀 배워야겠는데? 동서 이제 보니까 완전 살림 도사다, 살림 도사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동선 쑥스럽게 웃더군요. 그 후 동선 시댁에서 지내면서 아들 하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100일이 넘었을 때부터 시댁에만 가면 동서가 왠지 모르게 제 눈을 피하는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예전엔 방긋방긋 잘 웃던 사람이 웃기는커녕 매번 우울한 표정만 짓고 있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걱정이 되어서 동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동서, 요즘에 아기 보느라 많이 힘들지? 내가 동서 기분 전환 좀 시켜줄 겸 밥 사줄 테니까 서방님이랑 같이 나올래? 우리 밥 먹는 동안 조카 내가 봐줄 테니까 편하게 나와. 네? 아니에요. 제가 무슨 그이랑 외식을 해요. 저 그냥 집에 있을래요. 아니, 왜? 서방님이랑 같이 외식하는 게 뭐가 어때서? 동서 설마 요즘에 서방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 최근에 둘이 말도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혹시 뭐 부부싸움이라도 크게 한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별일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동선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 침울해 보이더군요. 전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그 후에도 계속 동서한테 물어봤지만 계속 아무 일도 없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밝았던 동서가 왜 이렇게 변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결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게 되었어요. 동서가 갑자기 울면서 저희 집에 찾아왔거든요. 형님, 저 진짜 못 살겠어요. 형님이 걱정하실까봐 여태까지 내색도 안 했는데 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요. 저 그 인간이랑 이혼할 거예요. 그 끔찍한 인간이랑 사느니 그냥 이혼녀 되는 게 낫겠어요.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서방님이랑 이혼을 하다니. 그동안 서방님이랑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래? 제가 그렇게 묻자 동선 잠깐 저희 남편 보고 비켜달라고 하더니 입고 있던 티셔츠를 들추고 바지단을 걷어서 저한테 맨살을 보여주더군요. 전 그걸 보고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상에 동서의 뽀얀 피부에 여기저기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동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설마 서방님이 이렇게 만든 거야? 맞아요. 저 그동안 이러고 살았어요.
그 인간 알고 보니까 지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손부터 올라가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유준이 낳기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유준이 100일 좀 지나고 나서부턴 사람이 확 변하는 거 있죠? 어머님, 아버님한테 말려달라고 얘기도 해봤는데 말로만 하지 말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말려주시지도 않더라고요. 형님, 그래도 저는요, 우리 유준이 때문에 참고 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이렇게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살고 싶지도 않다고요. 결국 동선 시동생의 나쁜 손버릇 때문에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카는 시동생이 키우게 되었어요. 전 동서가 그런 일을 당한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동서, 내가 미리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해. 난 서방님이 조금 철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렇게 자기 와이프한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어. 아니에요, 형님. 그래도 제가 못 참고 형님한테 울면서 찾아갔을 때 형님이 저 따뜻하게 안아주셨잖아요. 전 그걸로도 충분해요. 내가 정말 속상해서 못 살겠다. 동서, 앞으로는 우리 서방님 같은 사람 잊어버리고 잘 살아야 돼. 알았지? 그리고 난 늘 동서 편이니까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우리가 그래도 동서지간이기 전에 학교 선후배 사이잖아. 그렇게 동선 떠나갔고 저는 그 후에도 동서와 간간히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은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여전히 본인 잘난 맛에 살더라고요. 저는 시동생이 마음에 안 들어 시댁에 가면 아는 척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시동생이 조카랑 놀아주다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투덜거리는 거예요. 아휴, 안 그래도 농사일 하느라 피곤한데 애 보느라 쉴 시간도 없네. 유준아, 너 때문에 요즘에 아빠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런 장난감 같은 것도 좀 네가 알아서 갖고 놀란 말이야. 내가 너 때문에 쉬지도 못해야 되겠어? 이제 두 돌도 안 된 조카한테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시동생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서방님, 그게 애한테 할 말이에요? 아빠가 됐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럴 거면 애초에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았어야죠. 그러자 저희 남편도 옆에서 한마디 거들더군요. 야, 이순호, 너 그러다가 벌 받아.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 그런 짓을 한 걸로도 모자라. 이제 네 자식까지 귀찮다 이거야? 어린애도 아니고 결혼해서 자식까지 생겼으면 제발 어른답게 행동해. 유준이가 도대체 널 보고 뭘 배우겠어? 에이씨, 왜 다들 나한테만 뭐라고 하고 난리야? 아무리 내 자식이어도 피곤하고 귀찮은 걸 어떻게 그럼? 그런데 투덜거리는 건 시동생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모도 동서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일손이 부족해졌다면서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아휴, 이젠 반찬해줄 사람도 없고 냉장고 정리해줄 사람도 없고 농사일 도와줄 사람도 없네. 어디서 시골살이 한 며느리 사오기라도 해야지 원.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동서가 시동생한테 손찌검 당할 땐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는 걸 보니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아무래도 시모는 좋은 어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이혼한 지 3년 후 정말 어이없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갑자기 베트남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면서 베트남에 갔다 온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저와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시동생을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죠. 괜히 또 다른 여자 인생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시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시모는 언성까지 높이면서 저희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아들이 색시가 필요하다잖아. 여기가 시골이라 한국 여자들의 시집을 잘 안 오니까 외국 여자라도 데려오겠다는데 너희들이 왜들 난리야? 결국 시동생은 42살의 나이에 무려 26살짜리 베트남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에 동선의 친정에 한 달에 30만 원씩 보내주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처음 시댁에서 동서랑 만나게 되었는데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해서 번역기를 써가며 대화를 하더라고요. 동서, 반가워. 베트남에서 왔다고 했지?
혹시 이름이 뭐야? 안녕하세요. 전 푸엉이라고 합니다. 아, 이름이 푸엉이구나. 내 이름은 박선이야. 내가 동서 형님 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나저나 동선 어떻게 한국으로 시집 오게 된 거야? 베트남에도 좋은 남자 있을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동서가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으로 시집을 왔다고 하더군요. 요즘 베트남에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한류 열풍 때문에 현지 여자들이 한국 남자에 대한 동경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 그래도 대학 졸업 후에 언젠가 한국으로 오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시동생을 소개받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동서 말고도 최근에 이런 국제 결혼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야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었지 요즘엔 그런 것도 없잖아요. 특히 저희 같은 시골 지역에선 학교의 혼혈아가 절반 이상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외국인이라고 편견을 가지지 않고 제발 이번만큼은 시동생이 동서와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어찌나 착하고 부지런한지 시댁에만 가면 맨날 집안을 쓸고 닦고 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본인이 낳지도 않은 저희 조카를 정말 정성으로 키우더군요. 그러다가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동서가 부엌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서, 뭐해? 지금 요리하는 거야? 네, 유준이가 미역국 잘 먹는다고 해서 한번 끓여보고 있어요. 어머님이 한국에서 살려면 한국 음식 할 줄 알아야 된대요. 그래? 아, 그래서 한국 음식 배워서 우리 유준이한테 해주고 있는 거야? 그나저나 미역국 냄새가 너무 좋은데 내가 한번 먹어봐도 돼? 동서가 고개를 끄덕이길래 한 입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게 끓였더라고요. 우와, 동서 한국 음식 금방 배운다. 간이 삼삼해서 유준이 먹기에 괜찮을 것 같은데? 동서, 다음번엔 어머님 대신에 나도 한국 음식 좀 알려줄게. 내가 음식을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하거든. 동서가 하도 조카한테 잘해주니까 조카도 금방 동서를 잘 따르더라고요. 자기가 낳은 애도 아닌데 사랑으로 키우는 걸 보면서 제가 다 고맙더군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동서한테 안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시간 지나서야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님, 저 어머님이랑 밭에 가서 일하느라 전화 온 거 못 봤어요. 죄송해요. 아, 그랬구나. 아, 괜찮아. 동서도 바쁘니까 전화 좀 못 받을 수도 있지. 근데 반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 나도 몇 번 해봤는데 허리도 아프고 되게 힘들더라고. 힘든데 재밌어요. 어머님 그러시는데 이걸로 우리 다 먹고 사는 거래요. 소한테 여물도 줬는데 먹는 모습이 되게 재밌어요. 입이 막 실룩실룩해요. 맞아. 소가 여물 먹는 거 보면 재밌긴 하지. 아무튼 동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꼭 얘기해. 알았지? 그때까지만 해도 전 시동생이 이제 정신 차리고 동서와 잘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댁에 가보면 시동생이 동서를 좀 막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외출하고 온 시동생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털썩 앉더니 동서한테 이러는 겁니다. 여보, 나 발 좀 씻겨줘. 아유, 더운데 나갔다 왔더니 발에 땀이 나가지고 너무 찝찝하네. 아, 뭐해? 빨리 대야에 물 안 받아오고. 저는 그걸 보고 너무 황당해서 시동생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서방님, 무슨 동서 보고 발을 씻겨달라고 해요? 그냥 화장실 가서 직접 씻으면 되지. 그것도 혼자 못해요? 아, 왜요? 내가 내 마누라한테 발 씻겨달라는 얘기도 못해요? 씻겨달라고 하면 알아서 씻겨주는데 왜 형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해요? 결국 동서가 물을 받아와서 시동생의 발을 씻겨주는데 그 모습이 무슨 시녀가 왕의 발을 씻겨주는 듯한 모습이더라고요. 자기 전처 애까지 키워주는 사람한테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을 때도 늘 동서는 찬밥 취급을 당하더라고요. 동서가 조카 밥 먹이느라 자긴 몇 숟갈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시동생이 자꾸 동서한테 반찬 더 가져와라, 밥을 더 퍼와라 이러면서 계속 시켜 먹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건 좀 스스로 하라고 하니까 또 큰 소리를 떵떵 치더군요. 원래 이 사람은 이런 거 하려고 시집 온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이 사람 상전으로 모셔주려고 베트남까지 가서 데려온 줄 아세요? 그런데 문제는 시동생뿐만 아니라 시모까지 동서를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동서가 커피를 타왔는데 물을 좀 잘 못 맞춰서 싱겁게 타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걸 보고 동서한테 삿대질까지 하면서 막 화를 내더군요. 아휴, 넌 커피도 하나 똑바로 못하니? 못 사는 나라에서 우리 집으로 시집 오게 해줬더니만 이 정도는 알아서 딱딱해야 될 거 아니야.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 한국 음식도 어설프게. 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너 우리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똑바로 해. 알았어?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커피 맛있게 탈게요. 말로만 다음부터라고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하란 말이야. 아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답답한 줄 아니? 시모가 하도 심하게 뭐라고 하길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동서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동서도 사람인데 커피 한번 잘못할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심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다음부터 물 어느 정도 넣으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넌 왜 갑자기 얘 편을 들고 난리야? 네가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얘처럼 못 사는 나라에서 시집 온 애들은 단단히 교육을 잘 시켜야 돼. 이런 애들 다 한국 국적만 따고 도망갈 애들이라서 초장에 잘 잡아야 된다고. 시모가 그렇게 말하자 동서가 울먹거리면서 이러더군요. 어머님, 저 도망 안 가요. 저 진짜 결혼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저 나쁜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동서가 베트남 사람이다 보니 시모가 편견을 가지고 무시하는 것 같더군요. 게다가 명절 땐 시누이가 오니까 동서 보고 우리 딸 먹게 밥 차리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누이도 동서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시모를 말리더군요. 엄마, 내가 무슨 상전도 아니고 왜 새언니 보고 내 밥을 차리라고 해요. 내 밥은 내가 알아서 차려 먹을 테니까 새언니 좀 부려먹지 마요. 외국 사람이 한국까지 시집 와서 안 그래도 외로울 텐데 엄마가 그렇게 하면 서러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참나, 왜 너까지 얘 편을 들고 그래? 너 동남아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시켜 먹을 수 있을 때 시켜 먹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본전도 못 찾는 거야. 아휴,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세요. 딱 보니까 새언니 그럴 사람도 아닌 것 같구만. 새언니, 저 진짜 괜찮으니까 좀 쉬세요. 저도 손 있어서 제 밥은 제가 차려 먹을 수 있어요. 동선 서럽지도 않은지 그래도 시동생이랑 계속 살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동서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고 한국말도 열심히 공부해서 아직 어눌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동서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엄청 축하해 줬는데 얼마 안 가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동서가 엄청 슬퍼하는데 제 마음이 다 아프더라고요. 동서, 뱃속에 있던 아이를 잃게 돼서 많이 힘들지? 그동안 동서가 아이를 많이 원했던 거 나도 아는데 이렇게 돼서 나도 가슴이 아파. 그래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동서 건강이야.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조리 잘해. 알았지? 저는 동서가 걱정되어서 일부러 연락도 자주 하고 시댁에도 자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동서를 볼 때마다 너무 주눅이 들어있고 팔다리에도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넘어졌거나 어디 부딪혔다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설마 시동생이 또 나쁜 짓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동서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해선
둘이서만 밖에서 술을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더니 동서가 제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형님,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너무 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동서, 무슨 일 있어? 설마 서방님이 동서 못 살게 구는 거야? 그건 아니고 그냥 베트남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 못 뵌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 말에 전 일단 동서를 진정시키고 베트남에 계신 동서의 부모님한테 영상통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도 동선의 부모님을 뵀는데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제스처로 간단하게 인사를 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길래 동서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하신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동서를 집에 보내고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에 남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서방이 말이야. 아무래도 예전에 그 못된 버릇이 또 나온 것 같아. 동선 자꾸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게 좋겠어. 동서 멀리서 여기까지 시집 온 사람인데 그런 일 겪게 하면 안 되잖아. 아유, 순호 이 자식이 또 그러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나도 순호 그놈이 또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알아야겠으니까 홈캠이라도 하나 사서 몰래 달아놔야겠어. 그래야 나중에 발뺌을 안 하지. 결국 저희 남편이 홈캠을 하나 사서 시댁에 몰래 설치를 했습니다. 동서가 왜 그러는 건지 꼭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홈캠을 설치하고 얼마 후 동서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인가 해서 병원에 달려가 봤더니 또 여기저기 멍이 들어 있더라고요. 동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설마 서방님이 이렇게 만든 거야? 제가 그렇게 묻자 동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머님, 아버님은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계셨냐고 물어보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이랑 아버님, 제 편 아니에요. 아버님은 맨날 못 본 척 하시고, 어머님, 저희 남편만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는 역시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에 남편한테 얘기해서 시댁에 있던 홈캠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영상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안엔 정말 충격적인 장면들이 찍혀 있더라고요. 시모가 새벽 일찍부터 동서를 깨우더니 억지로 거실로 끌고 나오는 겁니다. 동서가 몸이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시모가 동서의 등짝을 몇 번이나 세게 때리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니까짓 게 아프면 어쩔 거야? 아, 우리 집에서 일꾼 노릇 제대로 안 할 거면 너네 나라 가. 기껏 생긴 애도 유산시키는 주제에 농사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우리 집에서 편하게 기생하려고 한국까지 왔나 본데 나 그런 꼴 절대 못 본다. 내가 그러려고 우리 아들 한국 여자도 아닌 베트남 여자랑 결혼시킨 줄 알아? 게다가 시동생도 동서한테 막걸리 갖고 와라, 안주 내와라 하면서 난리를 치고 동서가 나름대로 파전을 해서 갖다 주니까 소리를 빽 지르면서 파전을 집어 던지더라고요. 아유, 한국에 시집 온 지 벌써 4년이나 됐는데 무슨 파전 이렇게 맛대가리 없이 붙여? 내가 베트남에서 너 말고 다른 여자 데려왔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널 데려와가지고 내가 술상 하나도 제대로 못 봤잖아. 그런데 시동생이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시부는 헛기침만 하고 시모는 오히려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역시 못 사는 나라에서 와서 그런지 이런 것도 제대로 할 줄도 모르네. 하기야 우리나라보다 한 잠 수준 떨어지는 나라 출신이니 머리도 나쁘고 손도 굼뜬 거겠지. 그러다가 또 한 번은 동서가 바닥에 엎드려서 걸레질을 하는데 시모가 발끝으로 저기 저기 하고 막 가리키면서 똑바로 안 한다고 동서의 엉덩이를 걷어 차더라고요. 체구가 작은 동선 시모의 발길질에 옆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아파요. 저 발로 차지 마세요. 참나, 걸레질도 똑바로 못하는 주제에 약한 척하고 있네.
그러게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자 옆에 있던 시동생도 덩달아 막말을 하더군요. 엄마, 겨우 그 정도에서 말을 알아듣겠어요? 말귀 못 알아듣는 거 보면 원숭이만도 못한 것 같은데 더 심하게 해야죠. 아유, 내가 이따가 방에 데리고 가서 한번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엄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결국 그날도 동선 방에서 시동생한테 손찌검을 당한 것 같더군요. 심지어 동서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동생이 동서 친정에 매달 30만 원씩 보내기로 했던 것도 처음 몇 번만 보내고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동서, 이런 일을 당하고 살았으면서 왜 사실대로 얘기를 안 했던 거야? 내가 그래서 동서한테 서방님이 못되게 구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잖아. 형님, 전 그냥 잘 살고 싶었어요. 어머님한테 사랑받고 싶었고, 남편한테도 잘하고 싶었고, 예쁜 아이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참았는데, 그게 다 깨져버렸어요. 아니, 서방님이랑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어떻게 동서가 잘 살아? 동서, 설마 계속 이렇게 살 거 아니지? 내가 진짜 동서가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인데, 그냥 우리 서방님이랑 이혼해. 동서 이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손직원까지 하는 남자랑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안 돼요. 그럼 저 다시 베트남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야. 동서 이제 한국 국적 취득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혼자 일하면서 살면 돼. 뭐하러 동서가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살아? 그리고 서방님이랑 어머님이 동서한테 못된 짓 한 거 우리 경찰에 신고하자. 나 이거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옆에 있던 남편도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재수 씨. 아무리 제 어머니고 제 동생이지만 저도 이거 못 참겠네요. 저도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경찰에 신고합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자 동서는 그동안 서러웠던 게 폭발했는지 울음을 크게 터뜨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서가 너무 안쓰러워서 꼭 안아주고 달래줬답니다. 그 후 저랑 남편이 동서를 도와서 경찰에 시모랑 시동생을 신고했어요. 그러자 시모랑 시동생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 엄청 따지더라고요. 너희들 지금 제정신이니?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우리를 경찰에 신고해? 못 사는 나라에서 시집 왔으면 그 정도는 꾹 참고 살아야지. 그것도 못 참아서 경찰에 신고하게 만들어? 어머님, 그놈의 못 사는 나라 타령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못 사는 나라 출신 며느리가 싫으셨으면 애초에 동서 며느리로 들이지 마셨어야죠. 그리고 동서가 그동안 집안 살림에다가 농사일도 엄청 열심히 돕고 유준이도 친엄마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는데 어떻게 동서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머님이었으면 동서 같은 며느리 너무 고마워서 오히려 더 잘해줬겠어요. 잘해주긴 뭘 잘해줘? 우리가 지네 친정에 다달이 30만 원씩 보내주는데 그 정도도 안 하면 사람도 아니지. 30만 원 보내주는 것도 처음 몇 달만 보내고 안 보내셨다면서요. 그리고 어머님은 동서 무슨 24시간 막 부려도 되는 몸종으로 아시는 것 같은데 요즘 그렇게 일할 사람 구하려면 30만 원으로 택도 없고 300만 원으로도 못 구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주지도 않는 30만 원 타령하면서 동서를 그런 식으로 대하세요? 어머님 이러다가 둘째 며느리 두 번이나 잃고 싶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머님이 이러시면 둘째 며느리만 잃는 게 아니라 첫째 며느리도 잃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자 시모가 엄청 황당해하면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뭐? 첫째 며느리 잃어? 그럼 너 지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겠다는 거냐? 아니요. 제가 저희 남편이랑 이혼을 왜 해요? 제가 이혼 안 해도 어머님이랑 연 끊으면 어머님이 첫째 며느리 잃는 거죠. 전 어머님처럼 어른답지 못한 분은 시어머니를 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반성 좀 하시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이번엔 옆에 있던 시동생이 짜증을 확 내더군요. 에이씨,
진짜 화딱지나네. 형수, 오지랖이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나랑 우리 엄마가 내 마누라한테 어떻게 하든 말든 왜 형수가 나서서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냐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끼리 이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자 이번엔 저희 남편이 시동생의 뺨을 세게 후려치더군요. 야, 이순호, 너 네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렇게 경찰에 신고당하기 싫었으면 그 나쁜 손버릇 진작에 버렸어야지. 세상에서 제일 비겁한 놈이 자기 마누라한테 손찌검하는 놈이야.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애까지 키워주는 재수 씨한테 그런 짓을 한 건 아주 사람이길 포기한 거지. 너 이러려고 베트남까지 가서 재수 씨 데려왔냐? 너 하나만 믿고 멀리 한국까지 온 사람을 이딴 식으로 대하려고 데려온 거냐고. 아, 진짜 왜 형까지 난리야? 그리고 형이 뭔데 내 뺨을 후려쳐? 왜? 넌 네 마누라들 두 명이나 네 마음대로 손찌검 해놓고 난 그러면 안 되냐? 넌 이제 내 동생도 아니니까 여기서 나가. 네가 우리 집에 발 딛고 서 있는 것조차 끔찍하니까 당장 나가라고. 결국 시동생과 시모는 저희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 후 동선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동서가 이혼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이 또 찾아와선 저희한테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형이랑 형수가 이혼을 종용할 수가 있어요? 나랑 엄마를 경찰에 신고한 걸로도 모자라. 어떻게 이혼까지 하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럼 동서 보고 서방님 같은 끔찍한 남자랑 계속 같이 살라고요? 이 세상 어떤 여자도 서방님 같은 남자랑은 못 살걸요? 남의 집 귀한 딸 인생을 망쳤으면 반성하고 살 생각을 해야지. 뭐 잘했다고 큰소리를 쳐요? 그것도 이번이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이 정도면 아주 상습범이라고요. 결국 시동생은 또다시 저희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성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정말 마음이 넓은 게 시동생이랑 시모를 경찰에 신고한 걸 취하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취하했냐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이러더군요. 그래도 한땐 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좋게 끝내고 싶었어요. 아휴, 동서도 진짜 못 말린다. 사람이 착해도 너무 착한 거 아니야? 아무튼 동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국에서 편하게 지내. 나한테도 언제든지 연락하고, 알았지? 네, 고마워요, 형님. 형님 덕분에 그래도 힘이 많이 났어요. 그 전 동선 공장에 취업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동서가 잘 적응하는지 걱정돼서 전화를 해봤는데 다행히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형님, 저 일하는 거 너무 좋아요. 저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공장 일도 어머님 댁에서 살림하고 농사를 하던 거에 비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 공장에 저랑 똑같이 베트남에서 온 사람이 있어서 친구 됐거든요. 어머, 정말 잘 됐다. 안 그래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쓸쓸할까 봐 걱정했었는데 같은 고향 출신이니까 말도 잘 통하고 좋겠네. 그래도 아직까진 형님이 더 좋아요. 저 한국에 시집 와서 4년 동안 진짜 힘들었는데 형님이 제 편 많이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저한텐 제일 친한 친구이자 언니예요. 그 후에도 전 계속 전 동서랑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 생일 때 전 동서가 제 생일 선물로 운동화를 사왔더라고요. 형님, 이거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형님도 저랑 똑같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발 아프실까 봐 편한 걸로 사왔어요. 우와, 진짜 이거 나 주려고 사온 거야? 동서, 정말 고마워.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내 발에도 꼭 맞아서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 형님이 좋아해 주시니까 다행이네요. 저 앞으로도 형님한테 이것저것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저 형님 때문에 여태까지 버틴 거지. 아니었으면 벌써 한국 떠났을지도 몰라요. 형님, 저 한국에서 적응해서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저는 전 동서와 계속 언니 동생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혼한 첫 번째 전 동서 민정이하고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이젠 형님 동서라고 안 하고 그냥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민정이한테 시동생이 또 이혼한 얘기를 해주니까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인간 완전히 구제불능이잖아요. 저한테도 그딴 식으로 했는데 외국에서 시집 온 여자한테 당연히 더 심하게 했겠죠. 그렇게 나이 어린 여자가 지랑 결혼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도대체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그걸 말리지도 않는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참 문제라니까. 아무리 아들이 예뻐도 그렇지. 잘못된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나 그래서 요즘에 어머님 댁에도 거의 안 가잖아. 제가 언니였어도 안 가겠네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손찌검을 하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방관하고 오히려 아들이랑 같이 쌍으로 못되게 굴었잖아요.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그런 시부모를 찾아뵙고 싶겠어요? 민정의 말대로 전 두 번이나 그런 일을 겪으니까 시댁에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자기 부모한테 실망을 참 많이 한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 이후로 시댁에 최소한의 도리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명절이라 시댁에 갔더니 시동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막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진짜 불편해서 못 살겠네. 이제는 내 말 시켜줄 사람도 없고 다리 주물러 줄 사람도 없잖아. 게다가 우리 유준이 밥도 내가 챙겨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돼? 어디 가서 또 동남아 여자를 한 명 더 데리고 오던지 해야지 원. 게다가 시모도 이제서야 동서가 없는 게 아쉬웠는지 제 앞에서 그렇게 앓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애미야,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 줄 아니? 그래도 푸엉이 걔가 농사일은 진짜 야무지게 잘했었는데 그냥 잘해주면서 농사일이나 계속 시킬 걸 그랬어. 그리고 예전엔 걔 덕분에 집안일도 손 놓고 살았었는데 아휴 이젠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 이럴 줄 알았으면 걔한테 함부로 하지 말고 좀 잘해줄 걸. 어머님, 이제 와서 후회하시면 뭐가 달라져요? 그리고 집안일이 힘드시면 아버님이랑 서방님 보고 같이 하자고 하시면 되잖아요. 너는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네 시아버진 평생을 부엌에 들어와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우리 작은 아들은 농사일 말곤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도대체 내가 누굴 보고 같이 하자고 해? 이럴 때 우리 푸엉이가 있으면 딱인데 걔가 말은 좀 어눌하게 해도 진짜 빠릿빠릿하고 살림도 기가 막히게 잘했었거든. 전 동서한테 그렇게 못되게 해놓고 이제 와서 후회하는 게 너무 웃기더군요. 게다가 한 번은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또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애미야, 나 진짜 못 살겠다. 우리 아들이 유준이 못 키우겠다고 나보고 전적으로 애 좀 봐달라고 하네. 아휴, 근데 나도 나이가 있는데 다 늙어서 어떻게 손주를 보니? 안 그래도 우리 푸엉이가 없어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쁜데 내가 어떻게 손주까지 키우냐 말이야. 그러게 동사대 진작에 잘해주지 그러셨어요. 동성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서러운 일 많이 겪으면서도 4년이나 참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가 떨어질 정도로 심하게 하셨으니 그 업보가 어머님한테 돌아온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안 그래요? 결국 시모도 애를 못 보겠다고 하고 시동생도 못 키우겠다고 해서 조카의 친엄마인 민정이한테 애를 보내버렸습니다. 민정이가 나중에 저한테 전화해선 이러더라고요. 언니, 저 이제 우리 유준이 제 품에서 제대로 키울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그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자라게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나저나 그 푸엉이라는 분이 우리 유준이한테 사랑을 많이 줬나 봐요. 우리 유준이가 그런 집안에서 자랐는데도 이렇게 표정이 밝은 거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친엄마도 아닌데 우리 유준이를 너무 아껴준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렇게 조카는 자기를 낳아준 엄마한테 가게 되었고, 전 동서도 공장에서 일하면서 한국에서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후회하고 있는 시동생이랑 시모를 빼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었어요. 시모는 제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이제는 제가 뭔 말만 하면 긴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싫은 소리 할까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건 시동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또 국제 결혼을 하겠다고 설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와 남편이 둘이서 얼마나 어이없었는지 몰라요. 여보, 서방님 진짜 이러다가 한국 망신 다 시키는 거 아니야? 두 번이나 이혼했으면 됐지. 무슨 또 국제 결혼을 한다고 그래? 그러게 말이야. 나도 진짜 그놈이 하는 짓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니까. 보나마나 지 심부름 시키고 잡일 시킬 여자 필요해서 그런 거겠지 뭐. 아휴, 다음에 또 결혼한다고 여자 데려오면 내가 도망가라고 먼저 귀띔이라도 해줘야겠어. 서방님 때문에 또 죄 없는 다른 여자 인생 망치면 안 되잖아. 물론 동남아 여자들 중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국 남자랑 결혼했다가 도망가는 여자들도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봤고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꽤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전 동서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착한 사람도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국제 결혼을 하는 동남아 여자분들한테 너무 색안경만 끼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 국적만 따고 도망갈 목적인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에 안 왔으면 좋겠네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국제 결혼을 한 한국 남자들도 피해를 입고 동남아 여자들에 대한 편견이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희 전 동서만큼은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으니 제가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지금처럼 계속 연락도 자주 하면서 친하게 지내려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희 시모와 시동생 같은 사람 때문에 오히려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이 좋아서 한국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런 지옥 같은 일이 펼쳐지면 한국이 얼마나 싫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신부감까지 데려왔으면 나라 망신시키지 말고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도 시부모님한텐 명절이나 생신 때 아니면 찾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냥 저희 친정 가족들하고만 자주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도 자기 가족들한테 질려가지고 별로 왕래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엔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다 같이 1박 2일로 여행도 갔다 왔어요. 예전에 애들이 어릴 땐 여행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저희 애들이랑 오빠네 애들도 어느 정도 커서 데리고 다니기 좀 편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손주들까지 데리고 여행 가시니까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전 앞으로도 시부모님이 변하기 전까진 계속 이렇게 지낼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마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네요. 시부는 지금도 집안일에 아예 관심이 없으시고 시모는 전 동서 없다고 불평만 하시지 자기 아들을 혼낼 생각은 안 하시니까요.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으니 아마 앞으로도 바뀌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럼 국제 결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서로를 이용하려는 생각만 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며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